저는 지금 현재 남다른 감자탕 공간 이노베이션 팀에서 있는 이창현입니다. 저는 브랜드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소개보다는 저는 일단은 지금 남다른 감자탕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이제 일리커피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에서 한 10년 넘게 거기서 인테리어와 이런 형태를 총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저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저는 좀 바쁘긴 한데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지금 8개 정도의 매장을 지금 그 공사를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집에 들어가면 새벽일 때가 비일비재하고 주말에도 나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생각 드는 거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전 사용자입니다. 왜냐면은 비용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용자가 만족하고 사용자가 감동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비용이 들더라도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저는 일단은 제목을 사용자 관점의 공간 이해라고 했는데 이걸 붙이게 된 그 설명이 밑에 있는 겁니다. 부제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찾는 이유를 알면은 그 어떤 공간도 일반인도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명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오프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화두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전문적인 기술 아니면 엔지니어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업에서 제가 전공으로 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달려져 있는 것이 관점을 달리 본다면은 그 어떤 일반인도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또는 그 보는 눈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 오히려 공간을 표현하고 꾸미는 거는 이게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그냥 구입 가능한 기능 중에 하나다, 제품이다. 어찌 보면은 그것 또한 용역이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소재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 위주에 해서 공간을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나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설계할 때 하는 순서들도 보고 그리고 사용자가 느끼는 공간의 심리 이거는 사용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과 인건비가 고려되는 공간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테이블 배치 또는 뭐 한식이라는 제가 지금 감자탕에 있으니까 보조 주방 팬트리의 중요성 그리고 인건비를 줄여주는 이제 연결 동선 이런 부분들을 좀 목차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 설계 순서는 딱 이 플랜입니다. 컨셉, 조닝, 무브먼트 펜스 그리고 플랜이 퍼니처, 어큐먼트, 휴먼 스케일. 일단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가 꾸미고 싶은지를 정해진다면은 일단은 조닝을 해봅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는 주방, 여기는 홀, 여기는 입구, 여기는 화장실. 그런 다음에는 근데 단지 그렇게 가면은 너무 막연하고 실제로도 그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그것이 사람이 움직이고 아니면 거기서 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휴먼 스케일,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도 같이 고려해야 되면은 그만큼의 동선을 뺀 조닝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이제 플래닝, 이제 도면화 시켜보는 거죠. 도면화 시켜보고 나면 분명히 스케치로는 뭐 30% 주방 공간, 70%홀 공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 그려진 것을 실질적인 스케일, 그러니까 가구, 장비, 그리고 사람의 동선까지 고려하고 해서 반영을 한다면 하나의 매장이 이제 설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 사용자가 느끼는 공간의 심리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 매장을 정리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각적인 공간 한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반영인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스타벅스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 커피숍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매장이라는 공간은 어쨌든 간에 사용 개방감을 가져야 됩니다. 파티션과 벽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공간적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많은 어떤 폐쇄성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들어와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죠. 개방감과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요소가 조형적인 또는 파티션 아니면 그 펜던트 같은 조명적인 요소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심리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사람들은
내가 파티션이 1.2m 높이에 있는 곳에 밑에 앉았을 때에는 타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벽체 높은 곳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는 벽체 속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갖고 옆 테이블에 파티션 하나 기준으로 옆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나는 완전히 분리된 개별된 공간이 있다라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많이들 이제 커피숍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요즘 그 또한 좀 낮춰가지고 거의 뭐 어깨 높이 가지고 다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안정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명 펜던트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 보면 다인석의 펜던트 아니면 교보문고의 어떤 형태에서 펜던트만 내려와 있음으로써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개방 오픈 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조명 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어디에 숨어서 안정감을 얻는 거고, 바로 내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거기서 숨어 있어서 안정감 있는, 나는 실내 개별적인 공간에 있다라고 인지하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어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용하고 커피숍에서 많이 활용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가 자리 우리가 보통 많이 알죠.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생각들었던 게, 왜 스타벅스 간판 밑에 있는 창가 자리는 사람이 먼저 찰까를 가면서 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창가 자리가 풍경이 좋아서 아이디어가 생겨서라고 어떤 좀 원론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답니다. 창가 자리는 타인 시선으로부터 자기가 권위가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심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가 누가 주진 않았지만 내가 창가에 앉아서 누가 나를 보물어서 나는 권위가 생겼다. 근데 그게 유명한 국내 아니면 개인 커피숍이 아닌 뭐 유명한 어떤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인다 하면은 나는 그 또한 내가 여기서 있는 것이 나에게 권위라고 착각해서 많이 선호하게 되는 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일랜드, 소위 말해서 다인석입니다. 긴 좌석이죠. 이거는 지금 위에 거랑 많이 비슷한데, 이 또한 어떤 그 펜던트 같은 것이 효과가 있을 때는 착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불어서 들어갔을 때 사각에 정형화되어 있는 테이블보다는 원형 또는 다인석 긴 테이블의 효과가 심리적으로 이렇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간의 행동 세팅이라는 심리 어떤 그 근거가 되는데, 공간을 접했을 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먼저 그 멘탈 랩이라는 형태로 먼저 인식을 한답니다. 들어갔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죠. 복잡한 것을 복잡한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컬러로 인식하고, 아니면 곡선의 어떤 형태 있는 것을 긴 직선으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매뉴얼 또는 컬러로 인식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정형화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 사각에 있는 어떤 강의실 같은 느낌이 아니고 좀 비정형의 어떤 형태들이 사람들은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을 심리적으로 부담감 없게 좀 내가 여기 앉아도 돼, 저기 앉아도 내가 꼭 여기 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앉아도 되겠구나, 아무 때나 내가 해도 되겠구나라고 느껴서 공간에 대한 부담감이 없게 작용을 해서 좀 선호하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심리가 있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인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거리의 형태인데, 46cm 미만일 때는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그 거리라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 1.2m까지, 그리고 공적인 이상은 뭐 1.2m에서 그 이상이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여러 형태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북박이 좌석을 구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유효하게 됩니다. 물론 매출을 대비했을 때 테이블을 배치하면 이거보다 더 붙어서 있긴 한데, 그 또한 좌석 배치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2인, 4인 또는 다른 형태가 아니고 가변적으로 주어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자유롭게 섞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어떤 부분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그 북박이 좌석을 좀 선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 거리란 부분에서 기존 맨 처음부터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30cm 미만으로 테이블을 배치를 해놓고 앉으세요로 한다면 부담감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적과 층고의 상관관계인데,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높으면 면적이 넓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다음 구석자리, 그러면서 구석자리가 먼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아까 어떤 권위가 생긴다는 그와 좀 반대되는 부분인데, 사람의 시야는 어차피 18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 뒤에 무엇이 있다라는 없다라는 걸로 안정감을 얻던 심리이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전체의 어떤 전경을 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통제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정감과, 그래서 먼저 찾게 되는 그 자리가 차게 되는 심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민족성 아니 문화성만은 아니고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이유를 근거를 거기서 더불어서 그 안정감을 얻는 자리로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남다른 감자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과 인건비를 고려하는 공간에 대한 걸 조금 이해만이 아니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세요. 여기가 지금 저희 역삼동에 있는 본점, 역삼 본점입니다. 남다른 감자탕. 평수는 한 38평 정도가 되어지고요. 매출은 약 한 달 평균 1억 7천에서 2억 정도를 합니다. 테이블 웨이팅은 기본적으로 한 20팀이 늘 있고요. 보통 하루에 한 7, 800만 원씩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30테이블은 요즘 최근에 늘려서 그런데 14테이블입니다. 예. 너무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수 어느 형태로 그러니까 무조건 줄이 서가지고 오히려 더 장사가 더 잘 되는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최근에 좀 늘렸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고객이 선호하는 자리 배치. 아무래도 창가 배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붙박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인석은 물론 여기에는 그냥 자석만 놓는 것이 아닌 위에 펜던트라는 어떤 수법을 써가지고 효과를 내야지만이 거기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찾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리 배치만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조 주방에 대한 부분을 좀 이거는 물론 한식이라는 브랜드에 국한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조 주방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요즘에 이제 이슈 어떤 많이 되는 건데 포장 배달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주류 매출에 대한 부분, 특히 야간, 그리고 대형 평수일 경우에 서비스 스테이션을 구성을 한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인건비 절감 요소도 가져갈 수 있고 노동의 피로도도 저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에 연결할 때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연결 동선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저 위에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화살표 내려오고 출입구 들어와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 매장을 만들 때 딱 하나를 봅니다. 입구에서 그 주방과는 일직선. 그러니까 어느 쪽 누구를 최소 동선으로 만들어 주냐인데 고객을 최소로 만드냐, 직원을 최소로 만드냐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게 적정하게 좀 섞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야간 영업을 주안점으로 하는 매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팬트리라고 했던 아까 보조 주방에서 야간에 한 명만 있어도 주방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 매장이 야간에 컨트롤이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주방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손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컨트롤이 돼가지고 그럼 결국 인건비 최소 0.5원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요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직선화 최소화시킴으로써 직원들은 다양하게 어떤 컨트롤 할 수 있고 고객들은 들어와서 바로 가가지고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고 서로 한눈에 확인되는 어떤 형태의 어떤 연결 동선이라고 보고요. 주방이라는 부분은 어떤 팬트리 저희가 뭐 조리 도구, 수납 식자재를 보관하는 곳으로 의식할 수 있지만 단지 찬이 나가는 형태가 아닌 거기에는 주류에 대한 부분 또는 포수에 대한 부분을 단지 카운터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만 놓고 진행을 하는데 카운터만이 아닌 거기에 보조 안에 주문 포스 형태를 다양하게 두어서 포장 배달까지도 하고 또는 주류 간단한 서비스로 나갈 수 있는 그 부가 서비스 부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주류 매출 같은 경우도 즉각 대처해서 바로 어찌보면 카운터까지 갔다가 찍고 다시 와가지고 물건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는 동선을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이 또한 인건비에 대한 포션으로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이고 물론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분은 감안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렇게 됐을 때 또 하나는 대기 고객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바깥에서도 많이 기다리시게 되겠지만 최소화되면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될 경우에는 들어가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나가서 기다리시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들어가서 기다리는 묘. 왜냐하면 옆에서 계속 먹고 있는 걸 이런 어떤 묘미도 좀 발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을까요? 걱정하고 오셨나요? 질문